네, 2교시 1주차 2교시 수업 들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라이노 3D 프로그램 환경의 이해입니다. 자, 여러분이 프로그램을 키시면요, 기본적으로 이러한 창이 뜰 겁니다. 예, 이렇게 창이 뜨면 recent라고 해서 최근 작업한 것들이 한 8개 정도 안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늘 하던 거 이제 어제 하다 말았으면은 이제 오늘 와서 또 해야지 하고선 키서 할 수가 있겠죠. 이것을 뉴 쪽으로 클릭을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새 작업이 뜨는데, 그 중에서 스몰 오브젝트 밀리미터 또는 작은 개체 밀리미터라고 되어 있는 거를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미리 말씀드리는 아예 건축물처럼 대형의 도면도 전부 다 밀리미터로 표시를 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이제까지 성장해 온다는 센티미터를 썼지만은 이제부터는 밀리미터에 익숙해지셨으면 좋겠어요. 보통 뭐 12여, 20여 이렇게 얘기하면은 다 밀리미터입니다. 근데 내가 10cm를 했는데 12호라고 하면은 상대방이 뭐 공업사를 가든지 아니면은 엔지니어랑 얘기를 할 때 12호 하면은 상대방은 10mm로 생각을 합니다. 10mm로. 그래서 센치를 얘기할 때는 10cm라고 얘기를 하고 12호, 22호 할 때는 밀리미터라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처음에는 잘 안 맞아요, 몸에. 네, 모든 새 옷도 그렇고 처음에는 안 맞습니다. 이제 거기에 옷에 맞추든지 옷을 자기 몸에 맞춰야 되는데 지금 이 순간은 여러분이 몸이 옷에다가 맞춰야 되는 전문가라는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 옷에 입는 법을 익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는 전체 화면에서 바로 풀다운 메뉴입니다. 이름이 풀다운이 왜 풀다운이냐? 풀 누르면 다운 내려온다, 떨어진다. 툭 떨어지니까 풀다운 메뉴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풀다운 메뉴를 몰라도 모델링은 할 수 있죠. 근데 제가 풀다운 메뉴에서 뭘 찾으세요 하는데 풀다운 메뉴란 뜻을 모르고 계시면은 곤란하겠죠. 그래서 미리 언어를 통일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 대부분의 이 풀다운 메뉴에도 명령어와 다양한 명령을 갖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자기가 아주 기본적인 것들 뿐만 아니라 다양한 명령어들이 있는데 텍스트로 돼 있다라는 게 단점이에요. 예. 그래서 모든 걸 해봐야 되고 직관적이질 않습니다. 잘 모르면은 무슨 말인지 어떤 뜻인지 몰라. 그렇기 때문에 조금 처음에는 익히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손이 익으면은요, 예, 바로바로 갑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여기는 아, 죄송합니다. 커맨드 에어리어라고 해가지고 내가 명령어를 내릴 때 얘가 자꾸 저한테 질문을 해요. 자, 내가 라인은 폴리라인이라고 해요. 얘를 이름이 폴리라인인데 폴리라인을 클릭을 하면은 자, 스타트 포인트가 어디냐? 그럼 내가 클릭하면 되고, 그럼 세컨드 포인트는 어디냐? 여기고, 그 다음은 넥스트 포인트 다 됐으면 엔터.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물어봐요. 그렇게 그러니까 어쩌면 프로그램과 나와의 커뮤니케이션 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원을 그린다면은 반지름은 얼마 할 건데, 지름은 얼마 할 건데, 3포인트면 점을 어느 위치로 찍을 건데 등등을 여기서 계속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여기까지 신경 쓰다 보면 여러분이 조금 힘들 수 있으니까 가급적이면은 직관적으로 이 화면에서 보면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조금 더 여러분이 스킬이 늘어나면은 요 안을 꼭 들여다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에는 스탠다드 툴바 그룹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4.0까지는 없었어요. 이 부분이 없었던 부분인데 이 지금 보시는 표준 있죠? 이 표준이란 말도 없고 그냥 요것만 쭉 있었습니다. 요것만. 그런데 갑자기 5.0부터 스탠다드 툴바라는 그룹이 생겼는데 왜 했을까 했더니 사람들이 글씨로 된 풀다운 메뉴에 있는 글씨들을 다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야. 그래서 가급적이면 아이콘화 시켰다고 보시면 돼요. 이 안에 들어가면 다 아이콘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표준도 아이콘으로 쭉 돼 있듯이 구성평면 뷰 설정 이름도 있지만은 가까이 이름도 있지만은 아이콘화 돼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물론 여기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에서도 활용도가 꽤 있습니다.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표준에서만 쓰이고요. 나머지는 다 이쪽 부분에서 쓴다고 보시면 돼요. 자, 대신 보시면은 구성평면, 뷰 설정, 표시 선택, 뷰포트 레이아웃, 표시 여부, 변형, 커브, 서피스, 이거 순서 바꿀 수 있습니다. 솔리드 도구, 메시 도구 이런 식으로 예. 이름들 명령어 그룹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안에 들어가면 커브 도구가 있죠. 커브 도구 안에 뭐가 있겠어요? 얘네들 있어요. 얘네들 다. 다 있는 거예요. 그걸 또 찾아서 쓰란 얘기예요. 근데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게 귀찮아서 주로 여기서 다 쓰죠. 네. 이 안에서 다 씁니다. 다음은 메인 툴바입니다. 메인 툴바. 아, 요거 좀 박스, 요 라인이 다 메인 툴바긴 한데, 요거는요, 사실 요거를 다시 끄집어서 요 안으로 넣은 겁니다. 제가 추가한 거예요. 이건 뭐 어려운 게 아니니까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아마 학교 컴퓨터는 이게 안 될 겁니다. 해놔도 이게 컴퓨터를 껐다 키면은 리셋이 돼가지고 기본적으로 깔렸던 프로그램 뭔가 최초의 단계로 다 돌려놔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 주의하시는데 일단은 요 밑에 손가락 있는 피라미드 같이 손가락 있는 거 요까지가 메인 툴바 기본 형태다. 자, 스테이터스 바라 상태 바라고 하죠. 스테이터스 바인데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별것 아닌데 이것 때문에 여러분의 모델링이 승패가 갈려요. 그 정도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리드 스냅은 요 방안 칸칸이 움직인 걸 그리드 스냅이라고 해요. 직교 모드는 수직 수평인데 이거 되게 어려워합니다. 사람들이 학생들이. 근데 이거 수평 수직 잘못하면요 모델링이 망가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수평 수직 직교 모드를 켜놓은 오소라고 돼요. 오소라고 돼 있는데 영문 버전은 요 오소 모드를 갖다가 켜놓고 작업을 하라고 하고 오소 모드가 불편할 때는 왼손은 뭡니까? 쉬프트 누르시면 돼요. 쉬프트 누르면은 오소 모드가 일시에 해제됩니다. 예, 그래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걱정하지 마시고 될 수 있으면은 직선 수평선 할 수 있게끔 직교 모드 키시고요. 평면 모드 키시고 이거 평면 모드 안 키시면은 그림이 중구남 그러니까 공중에 떠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프론트라는 데를 치고 들어갔어. 그래서 이 전체 화면이 프론트야. 그리고 우선 내가 막 작업을 했는데 측면에서 보니까 어떤 선은 여기 그려져 있고 어떤 선은 이 위에 그려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이거를 최소화할 전혀 안 되는 건 아니지만은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이 평면 모드다. 그 다음에 이제 개체 스냅. 개체 스냅이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은 개체 스냅은 선이면 선, 면이면 면, 그걸 다 개체라고 하는데 오브젝트라고 하고 또는 개체라고 합니다. 그 개체들의 중앙점, 중간점 또는 근처점, 중심점, 예, 교차점, 수직점, 접점, 서분점, 매듭점, 정점 예, 이러한 것들이 쭉 체크가 돼 있어야지 내가 원하는 위치에 바로바로 찾아서 입력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도할 수 있습니다. 이거 안 켜져 있으시면 나중에 되게 곤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걸 켜놓고 여기 사용하남 디세이블이라고 되어 있는 요거를 체크를 하면 일시적으로 전체 해제가 돼요. 사용하시고 다시 요거 켜서 꺼서 사용하남을 끈 다음에 활성화 시켜서 작업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거 그리드, 직교, 평면, 개체 스냅이고요. 스마트 트레이스는 내가 중심점을 찾으러 갈 때 얘가 커서가 그 위치에 가기 전에 미리 알려줘요. 네가 지금 요 위치쯤에 왔다라고. 그래서 안내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건벌은 오브젝트를 회전하거나 이동할 때 용이하긴 해요. 하지만은 지금은 치수 입력을 통해서 만들거나 이동하고 회전하는 거를 익히시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건벌은요 2학기 때부터 수업 중에는 키지 마시고 예,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편하긴 해요. 네. 근데 명령어를 못 익혀 덕분에. 그래서 명령어를 먼저 익히시고 그리고 건벌을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프로퍼티스하고 레이어가 있는데 프로퍼티는
내가 만들어낸 오브젝트, 객체라고 하겠죠. 오브젝트를 어떤 레이어인지, 컬러는 뭘 쓰고 있는지, 어떤 규모인지 등등, 위치는 어디에 있는지를 안내해 주는 거라고 하는데, 빈도수가 그렇게 높지는 않고요. 대신에 이제 어떤 때 쓰냐면 밑에 레이어가 있죠. 레이어를 옮겼을 때 많이 써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아마 여러분은 이 레이어가 요 안에 같이 있는데 그거 잡아 당기면 바깥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쭉 끌어서 밑으로 이렇게 놓으면 보라색으로 이렇게 화면이 생길 겁니다. 먼저 나 이렇게 잘못하면 이렇게 옆에 생기거든요. 옆에 생기면 화면을 줄이니까 옆에를 잡지 마시고 밑으로 내리시면, 요 밑에 부분을 대시면 영역이 이렇게 생겨요. 그러면 그때 딱 손을 놓으시면 그 안에 안착이 돼서 이렇게 위아래로 볼 수 있게끔 합니다. 왜냐면 이 두 개가 빈도수가, 사용 빈도수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동시에 놓고 보는 게 빠릅니다. 네. 그래서 프로퍼티는 개체의 어떤 규모, 위치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거라고 하고, 레이어는 말 그대로 레이어. 네. 어디에다가 놓을 것이냐. 그래서 이 레이어를 활용하는 경우는요, 이제 앞으로 향후 모델링이 점점 복잡해지면서 가령 자동차를 모델링 하는데 자동차 엔진은 엔진이라고 넣고 거기다 넣어 놓는 거죠. 그 뭐 셰시는 샤시라고 놓고, 또는 뭐 도어는 도어, 램프는 램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레이어를 다 달리해야지 나중에 디테일 작업할 때 수월합니다. 이거는 데이터 용량도 관여가 됩니다. 끄면은 데이터가 그만큼 사용을 안 해요. 램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화면의 움직임이 빨라지죠. 만약 다 켜놓고 하시면요, 나중에 천천히 움직이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무겁다고 표현을 하는데 무거워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향후 써야 될 거는, 풀다운 메뉴, 스탠다드 바 그룹, 그 다음에 이렇게 메인 툴바를 이용해서 집중적으로 하지만, 명령어 익히는 거는 요 메인 툴바를 중심으로 번져 나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음에 여기를 뷰포트라고 합니다. 뷰포트고, 이건 for 뷰포트입니다. 4개로 돼 있다. for 뷰포트고, 확대하는 건 또 하나만 하면 되는데, 줌인 줌아웃 하는 거는 이제 스크롤로 하면 되는데, 뒤에 설명이 들어가지만, 자, 요거가 왜 이렇게 되는지는 뭐 좀 전에 했지만은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립니다. 자세한 설명. 자, 여기에서 이제 포뷰를 각각 보는 건 좋은데, 문제가 뭐냐, 좀 확대해서 더 크게 화면 전체를 보고 싶은데 그렇게 어떻게 하냐. 자, 이겁니다. 자, 탑뷰에서 탑뷰를 내가 확대를 하고 싶다, 전체면을 탑뷰를 하겠다 하면은, 자 보시죠. 뷰포트를 확대 축소를 할 때 뷰포트를 확대하는 겁니다. 사물을 확대하는 거는 마우스 스크롤을 하면 돼요. 그러면 그 안에, 요 안에 있는 것들이 커지고 작아지는 건 얘가 해주지만, 이 4뷰를 할 거냐 싱글 뷰로 할 거냐는 바로 요가 마우스 좌클릭으로 따닥 하면 돼요. 따닥 누르면은 전체 화면, 다시 전체 화면에서 따닥 하면은 4뷰, 이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탑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뷰가 그렇다. 내가 퍼스펙티브를 확대할 때는 퍼스펙티브 뷰를 따닥거리면 돼요. 자, 보시면 되겠지만은 명령어가 없는 상황에서 할 때는 마우스 우클릭을 해서 하면은 화면이 좌우로, 상하로 이동하는, 즉 카메라를 이동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때 우클릭을 탁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누른 상태로 움직이는 겁니다. 누른 상태로. 만약 탁 하면은 얘가 엔터 기능도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있던 명령어가 실행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할 때는 길게 누르고 이동하고, 이동이 끝나면 손을 띄고, 내가 그 전에 명령어를 쓸 때는 한 번만 탁 누르시면은 우클릭 하시면 명령어가 들어간다. 그것만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좌 더블 클릭은 화면의 화면 전환을 얘기하는 거고, 우클릭은 뷰포트를 바꿀 때 우클릭을 한다는데, 그냥 화면에다 하는 게 아니라 여기다 대고 우클릭을 하셔야 돼요. 화면 화면 이름에다 놓고 우클릭하고, 요거는 뒤에서 다시 설명드립니다.
휠을 회전하면서 줌인, 확대하거나 줌아웃, 밀어내거나 하는 것을 얘기를 한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를 마우스 우클릭을 했네요. 마우스 우클릭을 하면은 이런 창이, 폴다운 메뉴 창이 또 뜹니다. 폴다운 메뉴 창이 보면은, 자, 셋 뷰러가 있는데, 왜 이걸 제가 먼저 가르쳐 드리냐면, 여러분들 중에 화면이 자꾸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탑 뷰면 탑만 보여야 되는데,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화면이 돌아가. 이렇게 카메라가 막 자유자재 움직이듯이 옆으로나 상하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회전을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름은 탑이야. 그런 경우에는 원상복귀를 해야겠죠. 그럴 때 활용하시라고 알려드리는 겁니다. 화면이 원래로 돌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셋뷰에서 클릭하시면 이런 창이 또 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탑이기 때문에 탑에 파란불이 들어와 있긴 한데, 화면이 돌아왔을 때 다시 얘를 클릭하시거나 또는 플레인을 누르시면은 가능하다. 플레인을 누르시면. 그러면은 원위치 화면으로 카메라가 딱 정확하게 그 탑뷰나 또는 프런트면 프런트로 이동이 된다. 그럼 요 밑에는 뭐냐? 이 탑뷰를 나는 탑을 지금 버튼 바닥 뷰로 보고 싶어. 얘 바닥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싶어 라고 했을 때는 요 버튼 뷰로 바꿔주시면 돼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스위치하게끔. 마찬가지로 라이트 뷰가 아니라 난 레프트를 보고 싶어. 프런트가 아니라 백을 보고 싶어. 이럴 때는 요걸 클릭해서 각각 뷰를 클릭해서 확인을 하시면 돼요. 바꿔 놓을 수 있는데 주의사항은 원래 탑, 프론트, 라이트의 위치를 바꾸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꾸면은 여러분이 제 설명도 못 들어오거니와 형상을 이해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예, 오래 걸린다? 이해를 못할 수도 있어요. 복잡한 경우.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번에는 뷰포트를 내가 만들고 있는 모델링이 형상이 제대로 나왔는지 확인을 하고 싶을 때 쓰이는 방법입니다. 렌더 뷰라고 되어 있기는 한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작업하는 건 와이어프레임입니다. 이걸 와이어프레임이라고 하고요. 이거 설명하면서 조금 시간이 걸렸는데 요 중앙에 있는 선들, 얘네들은 아닙니다. 바깥에 나 있는 바운더리 선은 아니고요. 요 중앙에 있는 선들이 이름이 있어요. 그 아이소그라피라고 합니다. 아이소그라피라고 나오고 그냥 아이소라고 줄여서 얘기를 하고요. 아이소그라피는 역할이 뭐냐면 이 서페이스가 면이 몇 개의 포인트로 되어 있는지 데이터를 안내하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는 평면인지 곡면인지를 설명을 해주는 역할을 해요. 여러분 아이디어 스케치나 일반 스케치할 때 그런 방법을 많이 쓰죠. 선으로 이제 중앙에 있는 선을 곡면처럼 불룩하게 한다든지 오목하게 선을 그려주죠. 바로 그 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바운더리 선을 자세히 보니 이 아이소선보다는 좀 굵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굵은 선을 쓰고 있는데 요 굵은 선을 얘네는 뭐냐면 익스플러드라고 해서 깨면은 다 하나의 면으로 깨져요. 그런데 이제 원이 있고 원뿔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사항이 뭐냐? 이 원뿔 자세히 보시면 또는 이 구도 자세히 보시면 구는 익스플로드 하면 깨질까요? 여러분? 구는 깨지지가 않아요. 단일 서페이스입니다. 단일 싱글입니다. 얘는. 예, 구 자체는. 얘는 지금 서페이스가 하나, 그 다음 원이 하나 해서 두 개의 서페이스로 폴리 서페이스입니다. 그런데 이 바닥면을 제외한 요 원뿔에 보시면은 지금 요 선이 다른 아이소그래피보다 굵어요. 선들이. 얘도 원에서 보시면은 9에서 보시면 죄송합니다. 9에서는 요런 선과 요런 선 말고 요 반원을 보시면
다른 선에 비해서 굵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얘네가 뭐냐면 심이라고 해요. 심, SEAM, 심이라고 하는데 역할이 뭐냐? 나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났다는 얘기예요. 얘도 이런 형태의 선이 여기서 시작해서 한 바퀴 돌아서 여기로 끝났다는 거예요. 반대로 돌 수도 있습니다. 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시작과 끝이 만난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 두 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거를 명칭을 심이라고 한다. 그리고 요 심을 심 조정이라는 명령어가 또 있어요. 그래서 심의 위치를 옮겨줄 수 있는데 이거는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로만 지금 아시고 제가 심이 어쩌고 할 때는 알아들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미지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해볼게요.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쉐이드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쉐이드는 보시면 알겠지만은 아이소그래피가 그대로 있죠. 아이소그래피가 그대로 있고 뒷면에 있는 부분, 우리 시선 바깥에 있는 뒤쪽에 있는 것들은 가려지는 역할을 하고 명암이 디테일하게 돼서 형상이 정확하게 어떤 형상을 갖고 있는지를 설명을 해줍니다. 쉐이드의 특징입니다. 다음은 렌디드입니다. 렌더드입니다. 렌더를 건 거는 마찬가지로 우리가 실제로 실사 사진처럼 보여주는 게 원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색깔을 입혀주면은 색상에 맞춰서 색깔도 들어가요. 근데 솔직히 말하는데 이 라이노 자체에서 렌더 개념은 아직까지는 향후 뭐 개발을 하는 것 같긴 한데 현재까지 플러그인을 쓰지 않는 렌더의 경우에는 그냥 형상 인식을 위해 잘 됐는지 내가 제대로 위치에 잘 원하는 대로 했는지 확인용이지 이걸로 최종 제한용으로 쓰기는 부적합하다. 많이 떨어집니다. 화질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고스트입니다. 고스트는 유령이란 뜻이죠. 그래서 투과해서 보입니다. 투과해서 뒷면도 보여요. 네. 그 대신 이제 투과된 부분이 많이 소실됐죠. 네, 뿌옇게 보입니다. 이 앞변보다 차이가 이것습니다. 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거는 엑스레이인데 고스트하고 차이가 뭐냐? 고스트는 약간 뿌였잖아요. 근데 엑스레이는 선명하게 보입니다. 뒤쪽도. 이게 단점이 뭐냐면은 형상이 너무 선들이 많다 보니까 심지어 명암까지 들어가고 그래서 형상 이해가 조금 어려울 때가 있어요. 왜 넣는지 모르겠지만은 뭐 필요하니까 넣겠지만 엑스레이는 그래서 마치 엑스레이는 어떤 거냐? 쉐이드에다가 와이어프레임을 같이 연출한 느낌?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플랫 쉐이드라는 게 있습니다. 플랫 쉐이드는 요 면들이 자세히 보시면 여기 면이 쪼개진 게 막 이렇게 선이가 있죠. 얘는 매끈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것처럼 플랫한 평면을 갖다가 플랫 같은 면을 갖다가 연결해서 연결해서 이런 형상을 연출하는데 아니 왜 그렇게 할까? 이게 되는데 왜 이렇게 할까요? 데이터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이터가 작은 것들은 굳이 이걸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엄청 큰 모델링을 할 때, 가령 복잡한 거, 제가 어떤 경험이 있냐면은 어, 잠실운동장 메인 스타디움에 좌석을 갖다가 모델링 할 일이 생겼어요. 사진이랑 합성하기 위해서. 그런데 모델링에 있는 그 좌석에 있는 나뭇잎? 화분을 좌석에다가 화분을 놓는 걸 연출하겠는데 화분 하나하나의 데이터가 작지가 않았어. 그렇게 큰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작지는 않았어요. 그걸 갖다가 좌석 수만큼 배열을 놓고 렌더링을 걸었더니 컴퓨터 자꾸 쓰더라고. 그래서 맨 처음에는 어, 나뭇잎만 렌더링하고 그 다음에 화분만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식으로 아주 데이터가 큰 경우 그렇다고 이게 디테일이 살 필요는 없잖아요. 막 솔리드일 필요 없어. 서페이스로 해도 되는 것들이야. 그런데 데이터는 커. 그럴 경우에는 화면을 보고 좀 제대로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이렇게 깎이듯이 보면은 화면의 이해가 빨리 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또 하냐면은 이게 화면이 가벼워집니다. 데이터를 줄여줘요.
그렇지만은 최종적으로 할 땐 이렇게 나오지 않고 원 데이터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최종적인 거는. 하지만은 내가 작업할 때는 계속 확인해야 되니까 쉐이드, 플랫 쉐이드를 해서 데이터를 일시적으로 떨어뜨려 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주 복잡한 모델링 할 때는 요거 방법도 괜찮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쉐이드 셀렉티드. 내가 원하는 것만 쉐이드를 보는 거예요. 막 되게 많은 오브젝트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내가 선택한 것만 쉐이드를 보여주는 경우를 말합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파티클처럼 이렇게 구도 요 부분인데 지금 요 부분도 파티클로 다 해가지고 구체를 만들어요. 아, 교수님 이게 더 많은 게 아니에요? 아니요, 이게 더 많은 거예요. 예. 그래서 요거를 주의해 주십사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요즘 이거 거의 안 씁니다. 왜냐면 데이터가 워낙 데이터라는데 그 컴퓨터 하드웨어가 요즘 많이 발전을 해서 웬만한 거는 다 구현이 돼요. 옛날 뭐 98이나 막 이럴 때 윈도우 98 얘기하는 겁니다. 윈도우 98이나 이럴 때는 컴퓨터 사양이 낮으니까 그거를 좀 만회하려고 큰 모델링 할 때 도움되라고 이거를 만들었는데 또 모르죠. 데이터 더 큰 걸 만들면은 얘도 힘들어 할 수는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음은 윈도우 옵션 창이 있는데 이게 보시면 재밌는 게 툴이라는 게 있어요. 도구에 보시면 도구를 보시면은 옵션이 맨 밑에 옵션 요거 클릭하면 요 창이 뜨고 맨 밑에 옵션 있고요. 툴 옆에 보시면 렌더라는 게 있어요. 렌더 옆에 보시면 누르시면 이렇게 창이 뜨는데 역시 맨 아래 보면 렌더 프로퍼티가 있네요. 이걸 둘 다 동일한 창이 뜹니다. 동일한 창. 이런 창이 뜨는데요. 이런 창이 보시면 여기 렌더도 체크되어 있는 거는 얘로 연 창이네요. 네, 근데 여기 라인 옵션이라고 떠 있죠? 예. 그러니까 얘를 쓸 때는 요 밑에를 위해서 이 창이 뜨고요. 렌더 등을 할 때는 여기를 이용해서 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몇 가지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뭐냐면은 이 화살표 키예요. 키보드의 화살표 우측 계산대 번호 있는 거 사이에 보면은 4개 그 화살표 키가 있습니다. 4개 상하 좌우로 되는 거. 근데 지금 누르시면요. 지금 누르시면은 화면이 움직일 겁니다. 오브젝트는 그대로 있고 화면이 좌우 상하로만 움직일 겁니다. 이거 펜이라는 기능이거든요. PAN이라는 펜 기능이라고 해서 카메라가 이렇게 움직여주는 거를 펜이라고 해요. 그런 거의 기능인데 사실 펜 기능은 마우스 우클릭을 길게 누른 상태에서 움직이면 된다고 제가 미리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화면을 움직일 필요는 없는 거예요. 이걸로 미세하게 조정할 필요가 없다고요. 그래서 뭘 하냐? 내가 만든 오브젝트를 0.1, 0.2 뭐 이런 식으로 조그맣게만 움직이고 싶을 때 마우스 무브를 이용하는 거는 정확한 치수를 필요로 해서 많은 거리 1m 보낼래 아니면 50cm 보낼래 1cm 보낼래 할 때는 1cm도 그냥 하면 되는구나. 뭐 그렇게 멀리 보낼 때는 그 무브라는 명령을 쓰지만은 아주 미세하게 움직이고 싶은 거야. 한 0.1, 0.2, 뭐 이렇게 1mm로 0.1mm, 0.2mm 그렇게 움직이고 싶을 때는 바로 이 마우스가 아니라 여기 뭐지? 키보드 화살표를 이용해서 움직이면은 매우 편합니다. 네. 커서가 막 왔다 갔다 하지도 않고 그래서 좋아요. 편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굳이 이걸 꼭 하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학교 거는 소용없지만은 집에서 쓰는 거는 이걸 세팅해 놓고 쓰시면 편할 거예요. 그래서 모델링 에이즈 안에 보면은 에이즈가 저기 도우미라고 보시면 돼요. 모델링 도우미 그 안에 클릭을 하시면 다운 메뉴 중에 또 하나가 넛지, 스마트 트랙, 뭐 커서, 건볼 있는데 이거는 이제 세팅하는 건데 이거는 나중에 하시고요. 넛지 키를 누르시면 이런 창이 뜨게 됩니다. 이런 창이 뜨고 현재 아마 Alt 플러스 arrow 키가 체크가 되어 있는데 이거를 그냥 arrow 키로 체크를 해주시면 이제부터는 모든 물건이 움직일 때 화살표로 0.2mm 단위로 움직일 수가 있게 됩니다.
교수님 어떻게 0.2인 줄 아시나요? 라고 하실 텐데요. 바로 얘 때문에 0.2인 걸 알아요. 네, 너츠키 얼렁이 0.2로 조정을 하시면 0.2 단위로 네, 이기는 거. 교수님 저는 0.1로 할래요. 그러면 여기를 0.1로 바꿔주시면 돼요. 이거는 뭐 아직 감이 안 오시니까 1인지 2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놔두셨다가 나중에 한번 이제 내가 어느 정도 라이너를 쓰는 데 있어 능숙해졌다 그러면은 그때 한번 조정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놔두시고 그냥 arrow키 요것만 체크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괄호하고 설명하죠. use alt plus arrow key for view manipulation 이라고 되는데 view manipulation 화면 조정을 위한 할 때는 alt 플러스 arrow 키를 쓰란 얘기예요. 예. alt 플러스 arrow 키가 이제 화면 조정으로 쓰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방금 그 설명은 여기 있습니다. 조금 성급한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은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궁금해하시면 이걸 한번 보시라고 네, 미리 넣어놨습니다. 이것 또한 지금보다는 어느 정도 명령어를 익히고 난 다음에 보시면 좋은데 알리아시스라고 돼서 내가 명령어를 바꾸거나 아니면 추가할 때 단축키를 추가할 때 쓰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알리아스 들어가신 다음에 뉴 클릭하면은 지금처럼 뉴 알리아시스라는 게 떠요. 자, 여기다가는 대문자로 내가 쓰는 용어의 대문자로 썼으니까 키보드도 내가 명령어 넣을 때 대문자 써야 되냐? 그건 아니에요. 그냥 입력만 대문자로 하는 거지 실제 쓸 때는 그냥 대소문자 상관없이 그냥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원래 오리지널 명령어 가령 트림을 한다는 거죠. 우리 트림 배웠으니까 t를 넣는다는 거예요. 여기다 t를 넣습니다. 여기 보이죠? t 넣었죠? t 넣고 트림을 넣는데 트림 역시도 대문자를 넣고 시작해서 씁니다. 대신 이 앞에 보시면 느낌표 언더바나 어퍼스트로피라고 해요. 따옴표죠. 따옴표 같은 거를 쓰고 따옴표는 밑에인데 위에 건 어퍼스트로피라고 해요. 원래 위에다 하고 언더바를 그으시면은 됩니다. 그리고선 명령어를 치시면은 이런 구조로만 해주시면은 네, 명령어를 향후 T만 누르면은 바로 트림으로 명령어가 들어가요. 저는 몇 개 있는데 C 같은 경우는 다른 게 돼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캡이라는 명령어를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toR은 제가 만들었는데 sweep to rail이가 있는데 sweep to rail 이거 뭐 앞으로 계속 배울 겁니다. 로프트 역시도 L 로프트로 잡고요. 네, 이런 식으로 한다. U는 언두고 네, 이런 식으로 자기가 명령을 추가가 할 수 있다는 게 바로 이 알리아시스의 기능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느낌표 언더바 어퍼스트로피라고 해요. 어퍼스트로피 언더바 이게 뭐냐면요. 어퍼스트로피가 P자 옆에 보면 P 알파벳 키보드 기준 P 하단에 점 따옴표가 있는데 점점하고 점 따옴표가 있는데 그 우측에 보면은 그 강조하는 거 있죠. 2개짜리 강조 위에는 2개짜리 아래는 하나짜리 그거예요. 네, 밑에 하나짜리 쓰시면 됩니다. 그거 키 누르시고 언더바 누르시면 됩니다. 자, 요렇게 하고 원래 텍스트도 있습니다. 여기 키보드도 있었는데 이건 생략했습니다. 될 수 있으면 건드리지 말라고. 이것도 사실 건드리지 마세요. 아직은. 여러분이 조금 익숙해지고 귀찮아지면 빨라지면 속도가 좀 빨라지면 그때 더 빨리 하라고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뭐가 꾸물꾸물 자꾸 생기네요. 자, 2교시 수업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요. 3교시에서는 커브 서페이스 솔리드, 삼각투상도법의 이해, 그 다음에 모델링 사례를 통한 도법의 이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3교시에 뵙겠습니다.